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과제로 내어드렸던 1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회로에 표시된 전류 I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해야 하는 전류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이 부분이 됩니다. 회로는 보면 1옴과 2옴, 뭐 1옴과 2옴 이런 식으로 교차되게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서 이 합성 장을 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합치시면 이게 2옴이 되겠죠, 그죠? 2옴이 되고 또 요 2옴과 그다음 요 2옴을 합치면은 이 병렬이지 않습니까? 2 더하기 2에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여기 약 1옴이 될 겁니다. 1옴이 되고 그럼 1옴, 1옴, 1옴 이렇게 나가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저항이 다 합치면 아마 1옴이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 회로를 지금 다시 그리면 이런 회로가 될 겁니다. 이런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1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V가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장, 전체 전류참 여기서 이걸 우리가 I의 T라고 한다면 여기 I의 T가 되겠죠. I의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의 T는 어떻게 되죠? I는 R분의 V니까 전체 저항이 R이 됐죠. R분의 R 바로 적겠습니다. 2분의 8 V니까 4옴이 될 겁니다. 4A가 될 겁니다. 그죠? 4A가 되죠. 그러면 이 회로에서 요 저항이 4A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지금 1 전부 다 1옴씩, 2옴씩, 2옴씩이나 나는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A면 여기는 지금 2A가 될 거고 여기는 1A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A가 될 거고 여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8분의 1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8분의 1 A입니다. 아마 교재에 보면은 답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8분의 1 A가 답입니다. 1번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어떤 전지의 외부에 3옴의 저항을 연결하면은 5A가 흐르고 3옴 대신에 8옴을 연결하면 2.5A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전력은 똑같은데 연결되는 저항을 서로 달리 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로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일단 내부 저항이 있을 거예요. 내부 저항이 있고 기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회로에다가 한 번은 저항을 3옴을 연결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부 저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RS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기전력을 우리가 V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똑같은 회로에 똑같은 내부 기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는 회로에서 여기는 8옴을 연결하였더니 똑같은 전압과 똑같은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2.5A가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때 전압이 얼마냐? 사실은 요걸 물어본 거죠. 그죠? 기전력이 얼마냐?
똑같은 기전력입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회로에서 또는 두 번째 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로에서 이 V를 2라고 할까요? 네, 이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이걸 2라고 하겠습니다. 2는 얼마인가? 기존력은 V보다 2라고 표현하기 더 정확하니까요. 자, 2는 어떻게 됩니까? V는 IR이죠. IR이니까 첫 번째 회로에서는 5A잖아, 그죠? 네, 5A 곱하기 R이 얼마죠? R이 3옴에다가 내부 저항이 또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3옴 더하기 모르지만 내부 저항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압식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회로에서는 다시 똑같은 기전력인데 이 기전력은 전류가 2.5A에 곱하기 저항이 8옴에다가 내부 저항 아래서 똑같겠죠. 그럼 결국은 1번과 2번식은 사실은 같아야 되죠. 왜냐면 같은 기전력이니까. 이렇게 두고 풀면 위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3호 15 더하기 5 RS가 될 거고 요거는 2.5 곱하기 8 하면 얼마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2.5 곱하기 8 하면은 20이네요. 그죠? 20 더하기 2.5 RS가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같다고 봐야 되니까 15는 15 더하기 5 RS는 20 더하기 2.5 RS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RS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면은 이항을 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5를 여기로 넘기고요. 15는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RS는 5RS 마이너스 2.5 RS는 20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 여기는 2.5 RS가 될 거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RS가 얼마 나오죠? 2.5분의 5니까 약 2옴인가요? 예, 2옴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두 중에 아무데나 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 RS가 결국은 이 RS가 2옴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도 이 RS가 2옴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요 식들을 계산해 보면 15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럼 얼마죠? 250이니까 10이니까 25네. 그죠? 25 볼트가 되겠죠.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값은 20 더하기 2.5 곱하기 2옴이죠. 계산하면 역시 25V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5V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배전선의 전류를 두 배로 하여도 그 선로의 전압 강화가 변하지 않으려면 이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전선의 지름을 얼마로 하면 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배전선의 전압 강화라 하면 결국은 V는 IR이 되겠죠. 이게 변하지 않은 변경선이라고 합시다. 변경선이고 그럼 변경후는 어떻게 될까요? 변경후는 V가 똑같으니까 그죠? I와 I가 아니죠. 변경후는 I가 두 배로 됐겠죠, 그죠? 예, 2I가 되겠죠. 예, R은 이제 일단 지름이 변했으니까 이 지름이 변했다는 것은 R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죠? 변화. 아이고. 네,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변화시켰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R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V가 일정한 게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 하면 1번과 2번이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i의 r은 어떻게 된다니까 2의 i와 r 다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i는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r 다시는 2분의 1의 r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r만 우리가 알아내면 이 r 다시가 r1과 같아지려면은 r 다시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값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r을 보시면 r이라는 것 자체는 로우의 a분의 l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때 그 l은 길이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고 a는 단면적입니다. 전선의 단면적이고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로우는 고유저항입니다. 고유저항이고 단위는 옴 밀리미터 제곱 퍼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름을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다 일정이죠. 길이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고유저항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단면적만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R을 다시 생각해 보면 A가 결국 단면적 A는 원의 단면적이니까 파이 R이 제곱입니다. 공식이. 근데 이제 D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R이라는 식은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다시 쓰면 R은 로우 A분의 L에서 나머지 다 일정하니까 로우하고 잠시만요. 로우랑 L은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시 쓰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4분의 파이 D의 제곱의 1이잖아요. 이걸 다시 쓰면 다 일정하니까 사실은 로우나 L은 파이 이거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D 제곱분의 1에 결국은 비례하는 식이 나오죠. 결국은 R은 뭐에 비례한다? D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여기다가 감안해서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R이 결국은 2라는 값이 나와야 R 다시와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2라는 값이 나와야. 그죠? 예. 그래서 이 R이 2배가 되려면 즉 R이 2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그죠? 2분의 1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D가 루트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2가 되면 R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D는 값이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네. D는 루트 2가 지금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에서 보시면 다 하겠네요. 그죠? 다 루트 2. 예. 다가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잠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보시면 전격 전압에서 600W의 소비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90%를 인가하면 그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예. 600W를 소비하는 부하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전원을 인가하고 있고 이렇게 전원을 인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하야. 이렇게 부하입니다. 부하.
어떤 부하가 있습니다. 이 부하예요. 이 부하인데 이 부하가 600W짜리예요. 600W짜리라는 거는 P가 600W라는 얘기죠. 그죠? 예. 여기에 어떤 전압을 가했습니다. V를 가하니까 600W가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V를 90%만 가했대요. V를 90%만 가했다는 것은 0.9배의 V를 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전력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력식은 P는 V의 V가 I가 아니겠군요. 이거는 P는 전식을 하면 돼요. P는 R분의 V 제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전력이니까. 소비 전력은 두 가지씩 있죠. I 제곱 R과 R분의 V 제곱이 있는데 지금 V에 관한 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 식을. 그죠? V에 관한 식을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P는 다시 써볼게요. P는 결국 R분의 V의 제곱인데 P는 결국은 뭐에 비례합니까? 이 식에서 보시면 R은 일정하죠? 일정하고 이 V 얘가 지금 0.9배로 낮춰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P는 결국은 V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V 대신에 뭐를 넣습니까? 0.9 V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P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P 다시는 R분의 0.9가 되겠죠. V 대신에 0.9 V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0.9의 제곱에 R분의 V가 되니까 이거는 원래 뭐죠? 원래 P죠. P제곱. 원래 P죠. 그래서 0.9 제곱에 원래 P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원래 전력이고 P-는 90% 전압의 전력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죠? 0.9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P에다가 뭐를 넣죠? 600W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0.9의 제곱 곱하기 600W 해서 답은 486W가 될 겁니다.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자, 1A는 뭘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1A는 그 중에서 보니까 답이 지금 쿨롱으로 나오잖아. 그죠? 쿨롱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제 Q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공식이. 그죠? 1A는 Q를 물어본 거죠. 일단 H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A는 전류를 말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결국은 Q는 IT라는 식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I가 결국은 암페어가 되는 거고 T는 세크가 되겠죠. 원래. 그러면 시간이니까 H를 세크로 바꾸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00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를. 그래서 답은 1은 1이지만 1에다가 3600을 곱한 답이 3600 쿨롱이 되겠죠. 3600 쿨롱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초로만 환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죠. 초로만 환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문제를 내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접속하면 R의 저항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 결과 지시한 값이 15A 30V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전류를 만약에 I라 한다면 여기가 이게 15A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15A라는 얘기고
전압은 여기 전압이 V라 한다면 여기가 30V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V는 여기에도 30V가 가해지겠지요. 병렬 회로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부 저항이 20ohm이라고 했죠. 내부 저항 20ohm 여기 있죠. 요게 20ohm입니다. 20ohm.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물어본 것은 뭡니까? R이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결국은 이 R이 여기 보시면 요 R 여기 얼마냐? 요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선 식을 생각할 게 I의 V부터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자, 여기 IV를 계산해보면, 이쪽에 그러면 IV 있죠? 네, 이걸 계산해보면, I의 V는, R분의 V인데, R이 뭐죠? 내부장이죠. 우리가 내부장을, 아까 20이었죠? 20분의 전압이 30V죠? 30V 하면 약 1.5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IV를 구했으니까 IR은 자동으로 구해지겠죠? 네, IR은 어떻게 됩니까? IR은 전체 I에서 I의 V를 빼면 되겠죠? 네, 이 전체 I에서, 이 전체 I 보이시죠? 여기서 요거를 빼면 IR이 나올 거 아닙니까? 즉, IR 더하기 IV가 I가 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I는 15 암페어고, 암페어는 빼겠습니다. 15A하고 IV를 구하니까 1.5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3.5 암페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걸 가지고 이 IR을 이용해서 R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R의 식을 보면 결국 R은 뭡니까? R은 I분의 V죠. IR분의 V가 30V. 그죠? 근데 IR을 여기서 구했죠. 자, IR을 구했기 때문에 IR을 여기다 넣으시면 13.5분의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시면 답이 약 2.22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암페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ohm입니다. 죄송합니다. ohm, 단위 ohm이 나와서 이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2.22 ohm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책에서 보시면 뭐 이거는 답이 번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번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값을 구했을 때 2.22 ohm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키로요프 제 몇 법칙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I나 이런 걸 가지고 구하는 문제는 요 자체만 보더라도 벌써 이거는 KCL이죠. 키로이 호프 법칙, 호프 제1법칙, 법칙이 아니라 제1법칙입니다. 전류법칙이죠. 기억하십시오. 전류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2분 동안에 87만 6천 줄의 일을 했다. 자, 이것은 일에 관한 식입니다. 일에 관한 식은 전기로 하는 일은 W는 PT라는 식이 있습니다. W는 PT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을 얼만큼 했다는 거죠? 87만 6천 줄이라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2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분을 초로 계산해야 되겠죠. 단위는 항상 초기 때문에 2 곱하기 60초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P는 뭐분의 뭐죠? T분의 W 해서 T가 2 곱하기 60초 동안에 87만 6천 줄을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약 7,3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7,300 와트 또는 7.3 킬로와트 이렇게 답이 구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덟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듯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100V에 60W의 전열기에 이제 전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열기라는 것은 결국 자, 회로를 조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잠깐 내리고 전열기라는 건 결국 전원을 인가했는데 이렇게 전원을 인가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코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일이 좀 모양을 좀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이게 코일입니다. 그냥 근데 여기가 이제 단선이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전체의 한 10% 정도 되는 지점에서 단선이 돼 가지고 이걸 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전선을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단선이 돼 가지고 요만큼은 버리고 여기서 전선을 다시 이었을 때 우리가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지 지금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주어진 정보를 보시면 주어진 정보는 V가 100V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고 여기 되는 원래 소비 전력은 원래 전체의 소비 전력은 60W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선의 길이가 10%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선의 길이가 10%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R은 로우 A분의 아까 L이라고 했죠. 결국은 변화된 게 뭡니까? 요 L이 전체 길이의 10%라는 10% 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죠? 10% 밖에 안 남은 거죠. 10% 밖에 10%만 이렇게 잘려진 거죠. 잘려지고 이게 10%가 단선되니까 남은 거는 90%만 남았죠. 그죠? 90%만 남았죠. 그래서 R은 지금 L에 비례하는 식이죠. 그래서 L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L이 뭐가 됐어요? 0.9배의 L이 됐잖아요. 그래서 R은 어떻게 돼요? R은 L이 0.9배에 됐으니까 새로운 R은 어떻게 돼요? 변화된 R에 0.9배의 R이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전력은 P는 R분의 V 제곱인데 새로운 P는 어떻게 된다고요? R-분의 V의 제곱입니다. 그럼 R-가 뭐죠? R-가 지금 0.9배잖아요. 0.9배의 R의 V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이 0.9배니까 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9분의 1의 R분의 V제곱이죠. R분의 V제곱이 뭐죠? 결국은 요게 P잖아요.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죠? 1 나누기 0.9 하면 약 1.11배의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P의 1.11배의 소비 전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원래 전력 P의 1.11배 커진다 라고 해도 되고 약 11.1% 증가한다 같은 말입니다. 증가한다. 이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1.11배 커진다는 거나 11.1% 증가한다는 거나 지금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면 이제 9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는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는 그림 회로에서 R4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하는 거죠. R4면은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여기 3이네요. 네. 여기네, 그죠? 그러니까 요장이네, 요장.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 뭐를 구하라? 네. 그렇죠. 소비되는 전력, P를 구하라는 건가요?
t는 I 제곱 r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류를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전체를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i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i의 2라면 결국 i2의 제곱 r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항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항은 8ohm이니까 지금 i2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i2만 구하면. 자, i2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성 저항을 요 둘을 가지고 합성 저항으로 요 둘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8분의 4 곱하기 8 해서 이게 약 2.675oh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다시 요걸 또 합성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쪽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2.67분의 2 곱하기 2.67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약 1.14 ohm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저항하고 요 저항하고 다시 해서 또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1.14 맞습니까? 2 곱하기 1.14 해서 값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3.83가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2.14 2 곱하기 1.14는 나누기 아니요, 저항은 3.8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성 저항을 2하고 그냥 더해야 되겠죠? 2 더하기 1.14를 해야 3.14가 나오겠네요. 이게 뭡니까? 전체 합성 저항이죠. 합성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전류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 잠깐만요. 마이크를 조금 옮기고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합성 저항 R분의 R 전체를 R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RT가 되겠죠. 여기 RT가 됩니다. 그죠? RT R분의 V죠. V가 10이죠. 그러면 R이 얼마였냐면 조금 전에 3.14ohm이었고 10이니까 계산하면 3.82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의 1은 보겠습니다. I의 1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의 합성 저항이 얼마였냐면 지금 2 더하기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회로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I1을 구하려면 이런 회로가 될 겁니다. I1까지는 여기 보시면 지금 I1을 구하려면 요 저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저항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 회로가 되겠죠.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또 저항이 하나 있고 지금 요 단계까지 보였을 때 요 단계까지 보였을 때 그럼 여기는 지금 2ohm이고 여기는 2ohm 여기도 2ohm이고 여기는 1.14ohm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게 I의 1을 여기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I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I 곱하기 2 더하기 1.14분의
1.24 맞습니까? 아, 1.24가 아니고 2.67이네요. 그죠? 1.24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67이 되겠습니다. 2.67 되겠습니다. 2.67이 되겠네요. 2.67이 되겠습니다. 그럼 2.67에서 2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면 3.82 곱하기 2.2 더하기 2.2 4.67이 되겠죠. 분의 2 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죠? 1.64 암페어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i의 2는 어떻게 됩니까? i1에 곱하기 이제 계산해 봐야겠죠. i2를 구하려면 이제 전체 회로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4옴하고 8옴이잖아. 그죠? 네. 4옴 더하기 8옴인데 이 중에서 4가 되겠죠. 전류는 나무 거랬죠. 그죠? 저항은 자기 거고, 그래서 i1이 얼마냐면 1.64 곱하기 4 더하기 12라 해야 되겠네요. 그죠? 12분의 4 하면 어떻게 되죠? 예? 0. 네, 0.5 암피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4 나누기 12는 곱하기 1.64 0.5 되겠습니다. 반올림을 제가 했거든요. 둘째 자리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전력은 R을 구했고 I2를 구했잖아요. 0.5를. 요걸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대입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I2가 0.5였지 않습니까? 0.55의 제곱 곱하기 R은 8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2.39 와트가 나옵니다. 와트. 네, 와트 단위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시제 10번을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은 자, 회로에서 전압이 120V이고 C1은 3 마이크로페럿, C2는 4 마이크로페럿, C3는 2 마이크로페럿이다. 각 캐패시터의 전하량을 구하라는 것은 Q죠. Q는 단위가 쿨롱입니다. 전하량과 전압을 구하라. V를 구하라는 거죠. 일단 E에 걸리는 인가된 전압이 120V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1은 3 마이크로 페럿이고 여기는 4 마이크로 페럿, 여기는 2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저항과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렬은 거꾸로, 병렬은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렬처럼 계산하시면 되고, 반대로 직렬은 병렬로 그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C2와 C3를 먼저 계산하면, C2와 C3를 먼저 계산하면, 잠시만요. 계산하면, 이걸 C2에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C2에 다시라고 하고, 이 C2 다시는 결국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C2와 C3를 더하기만 하면 되고, 이게
4 더하기 2니까 6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네. 아닙니다. 4 맞죠? 6 마이크로페럿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는 지금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C2-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에 C2-라고 하고, 요 C1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 걸리는 전압, 요거를 V에 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에 C1은 어떻게 구하냐면 C1 더하기 C2 다시분의 자기께 아니고 남있게 되는 겁니다. C2에 다시 전류처럼 계산, 직렬은 병렬처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원래 전압 1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1이 얼마였냐면 3이죠. C2-는 6이고, 그래서 6분의 6 곱하기 12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80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V에 C2-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똑같습니다. C1 더하기 C2-가 되고, 여기는 거꾸로 C1이 되겠죠. 곱하기 120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르게는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됩니다. 다르게는 V에서 V C1을 간단하게 빼셔도 값은 똑같습니다. 120에서 80을 빼면 40V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40V가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각각 이렇게 80과 40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는 어떻게 합니까? 예, Q는 공식이 CV죠. 네, CV 쿨롱입니다. 단위가 마이크로페럿 아닙니다. 그래서 C1에 있는 것은 C1의 전압 Q1은 어떻게 합니까? C1 곱하기 V C1이 될 거고, 이건 얼마죠? 3 곱하기 80이 되겠죠? 그래서 240 마이크로 쿨롱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C2에 있는, 그죠? 네, Q2는 C2 곱하기 병렬이니까 VC 2-가 그대로 똑같이 걸리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0V로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60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C3의 충전 용량은 Q3는 C3 곱하기 VC2-는 2 곱하기 역시 40V가 되겠죠. 그래서 80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책에 보면 마이크로 페럿이 되어 있는데 단위가 쿨롱으로 해야 이게 전하량으로 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압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로 내드렸던 그 연습 문제 10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